내비게이션 켭니다. 목적지 입력. 도착 예정 시각 오후 3시 22분. 정확합니다. GPS 위성 24개가 당신 위치를 0.3m 오차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위성 속 원자시계, 지상 시계보다 빠르게 갑니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0.000038.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배웠듯이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위성은 초속 3.9km로 움직이니까 시간이 느려야 맞습니다. 하루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38 마이크로초 빨라집니다. 7 느려져야 하는데 38 빨라진다고? 뭔가 빠진 겁니다. 중력. 위성은 지상보다 2만 킬로미터 위에 있습니다. 중력이 약합니다.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하루 45 마이크로초 빨라집니다. 움직여서 마이너스 7. 중력 약해서 플러스 45. 결과 플러스 38 마이크로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보정 없이 GPS를 쓰면 하루 11km씩 오차가 쌓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쓸모 없어지는 거죠. 중력이 시간을 바꾼다. 누가 이걸 알아냈을까요?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36세. 10년을 고민한 끝에 완성한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하지만 그 시작은 1905년의 의문이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 시간, 질량, 에너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중력. 뉴턴 이후 230년간 중력은 단순한 힘이었습니다. F는 R제곱분의 G 곱하기 M1, M2. 질량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긴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지? 지구와 태양 사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뉴턴 방정식에 따르면 지구는 즉시 궤도를 벗어납니다. 중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요. 0초 만에. 하지만 잠깐. 빛도 8분 20초 걸립니다. 우리가 태양이 사라진 걸 보는데 8분 20초. 그런데 중력은 0초 만에 사라진다고? 중력이 빛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모순입니다. 뉴턴 중력 이론은 뭔가 빠뜨린 겁니다.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력은 대체 뭔가? 아인슈타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1907년 어느 날 베른 특허청 사무실. 창밖을 보다가 상상했습니다. 지붕 수리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동안 그는 무중력을 느낍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놓으면 망치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수리공과 망치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서로에게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리공 입장에서 망치는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 떨어지는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이것이 등가 원리의 시작입니다. 좀 더 정확히 생각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안. 당신은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발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중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고 있는 걸까요? 눈을 뜨지 않는 한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느껴집니다. 실험 1. 지구 표면. 중력 9.8m/s 제곱. 발이 바닥을 누름. 실험 2. 우주 공간의 엘리베이터. 중력 없음.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9.8m/s 제곱으로 위로 가속. 발이 바닥을 누름. 두 상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반대 상황도 봅시다. 실험 3. 우주정거장 ISS. 지구 중력이 있습니다. 지상의 90% 정도. 하지만 우주인들은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ISS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확히는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궤도는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지구를 빙 도는 것. ISS와 우주인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서로에게는 무중력입니다. 실험 4.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짐. 엘리베이터 추락. 안에 있는 사람은 둥둥 뜹니다. 중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와 사람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서로 무중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중력을 느낀다, 가속하지 않는다. 중력을 못 느낀다, 자유낙하 중, 가속 중. 좀 이상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지구 표면에 서 있는 당신, 중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가속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당신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사람, 중력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가속하고 있습니다. 9.8m/s 제곱으로. 이것이 등가 원리입니다. 중력과 가속은 구별할 수 없다. 더 정확히는 중력을 느끼는 것과 가속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 엄청납니다. 이 원리에서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우주 공간의 엘리베이터. 중력 없음.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합니다. 왼쪽 벽에서 빛을 수평으로 쏩니다. 빛은 직진합니다. 엘리베이터 밖 사람이 보면 빛은 완벽히 수평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 사람은 빛이 왼쪽 벽을 떠나서 오른쪽 벽에 도착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빛은 오른쪽 벽의 더 아래쪽에 부딪힙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람이 보기엔 빛이 휘어져 내려온 겁니다. 등가 원리. 가속은 중력. 그럼 지구 표면에서도 빛을 수평으로 쏘면 빛이 살짝 휘어져야 합니다.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든다. 1907년 아인슈타인은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잠깐. 그럼 중력의 정체는 뭐지? 엘리베이터는 정말로 가속했습니다. 로켓 엔진으로 밀어 올렸으니까. 하지만 지구는? 지구가 가속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구는 거의 점지에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긴 하지만 그건 등속 운동이지 가속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력을 만드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깨달았습니다. 질량. 질량이 주변을 변화시킨다. 뭘 변화시킬까요? 공간. 더 정확히는 시공간.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리고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물체는 직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 직진이 곡선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력입니다.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놓으면 트램펄린이 움푹 들어갑니다. 볼링공이 무거우니까. 여기에 구슬을 굴리면 구슬은 움푹한 곳을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볼링공이 구슬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트램펄린이 휘어져 있어서 구슬이 그 휘어진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태양이 무거우니까. 지구는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지구가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정리하면 등가 원리. 가속은 중력처럼 느끼게 만든다. 일반 상대성 이론. 질량이 진짜 중력을 만든다. 질량. 시공간 휘어진. 물체가 휘어진 길 따라감. 중력.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하학입니다. 하지만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휘어진 4차원 시공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인슈타인은 막막했습니다. 친구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수학자.
휘어진 공간을 다루는 수학이 있나? 그로스만이 책을 건네줍니다. 베른하르트 리만의 논문 1854년 비유클리드 기하학 휘어진 공간의 수학. 아인슈타인은 이 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리만 기하학, 텐서, 미적분, 4차원 시공간의 곡률. 너무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처음엔 실패합니다. 1911년 프라하, 1912년 취리히, 1913년 베를린. 4년간 수백 장의 계산. 실패, 또 실패.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915년 11월 드디어 장방정식, 10개의 연립 방정식. 왼쪽은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나, 오른쪽은 얼마나 많은 질량과 에너지가 있나. 이 방정식이 뜻하는 것,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물체가 움직인다. 이것이 중력이다. 1915년 11월 25일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 아인슈타인이 최종 논문을 발표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 청중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몇몇 물리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주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뉴턴의 230년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5년 11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빛도 휘어진다.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집력. 누가 믿겠습니까? 공간이 휘어진다고? 말도 안 돼. 실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 있었습니다. 수성.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의 궤도가 이상했습니다. 타원 궤도를 돕니다. 하지만 타원 자체가 조금씩 돕니다. 세차 운동. 뉴턴 역학으로 계산하면 다른 행성들의 중력 때문에 100년에 약 531초각 돌아야 합니다. 실제 관측값은 100년에 574초각, 43초각 차이. 고작 43초각, 1도의 83분의 1.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150년간 고민했습니다. 왜 43초각이 남지? 누군가 가설을 냈습니다. 수성 안쪽에 행성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벌칸.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했습니다. 1915년 11월 18일 아인슈타인이 계산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태양 근처에서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수성은 그 휘어진 공간을 돕니다. 계산 결과 100년에 43초각 추가로 돕니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 이론이 맞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수성 궤도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더 극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빛이 휘어지는 걸 직접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까요? 별빛이 태양 옆을 지나갈 때 휘어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너무 밝습니다. 별이 안 보입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일식.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태양 주변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면 빛이 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했습니다. 태양 가장자리를 지나는 빛 1.75초각 휘어진다. 1초각은 1도의 3600분의 1. 1.75초각은 1도의 약 2000분의 1. 엄청나게 작습니다. 측정 가능할까요? 당시 최고 망원경으로 간신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과학 실험은 뒷전입니다. 독일의 아인슈타인. 영국과 전쟁 중입니다. 영국 천문학자들이 독일 이론을 증명하러 갈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서 에딩턴. 영국 천문학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그는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이건 천재의 작품이야. 증명해야 해. 에딩턴은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평화주의자.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에딩턴은 즉시 준비합니다. 1919년 5월 29일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관측 가능.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두 팀을 파견합니다. 1팀 브라질 소브랄 에딩턴 제자들. 2팀 아프리카 프린시페 섬 에딩턴 본인. 목표는 하나. 태양 주변 별들의 위치 측정. 빛이 휘어지는지 확인. 1919년 3월 두 팀 출발. 배로 몇 주. 프린시페 섬. 적도 근처 작은 섬. 에딩턴과 조수 코팅엄 도착. 망원경 설치. 날씨를 기도합니다. 일식 당일 흐리면 끝입니다. 5월 29일 새벽 비가 옵니다. 에딩턴은 절망합니다. 이걸 위해 지구 반바퀴를 왔는데. 오전 비가 그칩니다. 구름이 걷힙니다. 오후 2시 일식 시작. 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2시 13분 개기일식.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보입니다. 에딩턴은 빠르게 사진을 찍습니다. 1장, 2장, 3장. 총 36장. 6분 51초. 개기일식이 끝났습니다. 다시 밝아집니다. 에딩턴은 흥분합니다. 사진이 나왔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빛이 휘어졌는지. 밤 텐트 안에서 사진을 현상합니다. 떨리는 손. 첫 번째 사진. 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며칠간 계산. 기준 사진과 비교. 일식이 아닐 때 찍은 사진. 같은 별들의 위치. 차이가 있다면 빛이 휘어진 겁니다. 6월 3일 계산 완료. 별들의 위치가 이동했습니다. 평균 1.61 초각. 아인슈타인 예측 1.75 초각. 오차 범위 아닙니다. 빛이 휘어졌습니다. 에딩턴은 전보를 보냅니다. 런던으로. 성공. 브라질 팀도 성공했습니다. 측정값 1.98 초각. 약간 크지만 역시 오차 범위. 두 팀 모두 확인했습니다. 빛이 휘어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1919년 11월 6일 런던 왕립천문학회와 왕립학회 합동회의. 에딩턴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식 관측 결과 별빛의 편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었습니다. 회의장 술렁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뉴턴 이후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의장 조지프 톰슨. 전자를 발견한 바로 그 톰슨입니다. 이것은 인류 사상 최고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다음 날 1919년 11월 7일 런던 타임스 일면. 과학의 혁명. 뉴턴의 생각이 무너지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론.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에 있던 아인슈타인. 아침에 신문을 봅니다. 오, 그렇구나. 담담한 반응.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 실험이 이론과 맞지 않았다면? 아인슈타인이 대답합니다. 신에게 유감이라고 했겠죠. 이론은 옳으니까.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수학이 완벽했으니까. 실험은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과학자가 독일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딩턴은 말했습니다. 과학은 인류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 후 100년,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천 번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실험이 아인슈타인을 지지했습니다. 1919년 일식 관측.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우주 물리학의 탄생.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다시 썼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공간은 휘어집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1919년 에딩턴이 증명했습니다. 빛이 정말로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빛이 휘어진다는 이 사실, 단순한 이론 증명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관측 도구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휘어진 빛으로 우주를 보는 방법, 시간이 멈추는 블랙홀, 그리고 시공간 자체가 흔들리는 중력파를 다루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현대 과학과 기술의 기초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